여보세요? 너 지난번에 말한 타우슨 대학 전화 인터뷰 어떻게 됐어? 아, 맞다. 제가, 깜빡하고 업데이트를 안 해드렸구나. 죄송해요, 교수님. 저 사실 다음 주에 캠퍼스 인터뷰 가요. 대박! 너무 축하해. 연락 바로 하지 그랬어. 연락 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프로포잘 하느라고 지난주부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락 못 드렸어요. 저 사실 어제부로 ABD 됐습니다. 오, 진짜 축하한다. 야, 이제 잠만 딱 되면 되는 거네.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번 인터뷰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 너무너무 되거든요. 그 캠퍼스 인터뷰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치 커뮤니티 마음에 딱 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진짜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홍김 김양술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김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잡서체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되는 이제 온캠퍼스 인터뷰를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온 캠퍼스, 줄여서 온캠이라고 하죠. 이제 그 캠퍼스로 불러가지고 이제 캔디데이트를 좀 만나는 건데, 이 온캠 인터뷰를 준비하고 이 인터뷰 과정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 레벨이 정말 최고조일 때거든요. 너무 떨리죠. 맞아요.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온캠 가면. 보통 온캠 인터뷰가 1박 2일로 진행이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다른 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날은 이제 이동하느라고 시간을 거의 다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이제 타고 가서 그러니까 호텔 그 숙소에 이제 짐을 풀고 나면 이제 소규모의 패컬티 뭐 2명 정도 요 패컬티랑 이제 저녁을 먹는 일정으로 그 온캠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 게 좀 전형적이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진짜 빡센 그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오후나 저녁쯤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요 루틴으로 온캠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뭐, 물론 이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땡큐 이메일을 그 만났던 사람들, 서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쫙 보내는 그 일까지 해야 이제 마무리를 딱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팬데믹 동안에는 사실 온캠 인터뷰를 다 이제 줌으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사실 저희도 2년 전에 조교수 한 명을 뽑을 때 줌으로 이 온캠 인터뷰까지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광김도 지금 텍사스 스테이시랑 이제 온캠 인터뷰 자체를 이제 줌으로 진행했었죠. 네, 이제 다행히 어느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줌으로 하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진행하는데 1박 2일보다는 이제 하루 만에, 그러니까 풀데이로 그래서 줌 미팅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6시까지 진짜 백투백으로 계속 미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줌으로 한다고 해도 좀 많이 피곤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줌이어가지고 이런 순서로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온캠을 가도 그 아까 홍김이 말한 것처럼 뭐 저녁을 먹고 그다음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제 미팅부터 해서 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미팅을 여러 가지를 먼저 하고 중간중간에 티칭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강하는 거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위에 분들 학부 디렉터라든가 석사 디렉터라든가 이런 딘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리서치 데몬스트레이션 줌으로 하는 거는 똑같이 온 캠퍼스 직접 가서 하는 거랑 똑같대. 다만 직접 가서 하는 거는 밥을 먹는 게 추가되고 같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줌은 그 미팅 그 줌 링크가 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미팅이 끝나면 거기서 방에서 나와서 다음 미팅으로 이제 손가락이 바쁘죠. 클릭 클릭. 그 대신 쉬는 시간이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2시부터 3시다 이러면 2시부터 3시 전에 한번 2시 50분에 끝내주면
그 방에 나와서 한 10분 정도 좀 물도 마시고 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얘기하다 보면은 막 2시 59분까지 때로는 3시까지 그럼 다음 미팅 분들은 줌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급하게 이제 방을 나오면 바로 다음 방으로 또 가서 하이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미팅 앞에 몇 개, 그다음 티칭, 그다음에 그 위에 분들 미팅, 그다음에 연구 발표, 그다음 마지막 학과정으로 미팅을 하는 걸로 한 미팅만 한 8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 에피가 하나 있는데 저희 첫 미팅이 아침 8시였거든요. 그 미팅이 제가 지금 일렉트로닉 미디어라고 이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헤드,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죠. 그분과 1대1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줌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는 혼자 이게 뭐 웨이팅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이제 웨이팅을 빼서 그냥 딱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아니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게 인퍼슨 온 캠퍼스로 가게 되면 누가 안 오면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누군가 있는데 줌이니까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혼자 그 방에서 내가 시차가 있으니까 시차를 잘못 계산했나 내가 음, 뭔가 잘못을 했나 계속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는 분이 그 서치 커미티셔가지고 문자를 드리고 그분이 급하게 이제 그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해당 연락했는데 헤드가 시간이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뭐 오고 있는 중이다. 곧 조인을 할 거다.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뻘쭘해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30분은 혼자 그 방에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시콜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온캠 인터뷰를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포지션, 그리고 학교, 그리고 과에 대한 심층 연구. 지난번에 말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니까 적을 아는 그 이 학과의 포지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이 있는지, 그분들은 또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티칭 프레젠테이션하고 리서치 프레젠테이션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프레젠테이션 준비. 그리고 또 줄줄이 있는 미팅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도 다뤘지만 의미 있고, 좀 어필할 수 있는 질문들도 몇 가지를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저는 그 다행히 교수님들과 점심, 저녁을 먹는 그런 식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줌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줌 미팅보다는 이제 인펄슨으로 온 캠퍼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점심, 저녁 같이 먹으면서 하는 소셜 미팅들에 대해서 좀 일단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포지션, 학교, 그리고 과에 대한 이 심층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 이미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이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엄청 강조를 했었거든요. 지피지기면 백战백승이다. 뭐 이런 한자 성어까지 막 쓰면서 진짜 그게 중요하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온캠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당연히 뭐 첫 번째 라운드 때보다 더욱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때 준비할 거는 각각 교수님 단계까지 더 내려가서 각 교수님들의 연구나 아니면 그 티칭 관련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과도 그렇고 과에 소속돼 있는 학생 클럽들 이런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 좀 뒤져보고 요즘 최근에 그런 과 액티비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좀 훑어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온캠 인터뷰 요청이 오고 이제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일정표를 서치 커뮤니티 체어가 보내줍니다.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점심이나 저녁 그 소셜 모임 그거를 함께하는 교수들 이름들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제가 그때 받았던 아이티너리에는 다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날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동료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연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뭐 티칭을 한다거나 그런 정보들은 진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대화 주제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이 이렇게 끊기면서 좀 어색한 이제 상황들이 좀 올 수도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좀 나아져 갈 때쯤에 이제 저희 거가 그때 오프닝이 있어가지고 서치를 진행했는데 그때 저는 커미티는 아니었고 점심 저녁 모임에 참여하는 걸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보통 서치 커미티 멤버들이 3명 정도? 뭐 많아야 4명인데 그 멤버들로 많은 그 모든 인터뷰 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고 홈캠에 오는 지원자들 중 한 명은 결국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기 때문에 과의 다른 패커티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발런티어를 해달라고 과에서 요청이 옵니다. 뭐 서치 커뮤니티에서 요청이 오죠. 그래서 지원자들 이제 궁금한 것 좀 알아보고 이런 이유에서 이제 좀 자원을 해서 나가는 편이에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그 지원자랑 그렇지 않은 지원자는 처음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쵸. 사실 밥 먹는 자리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니까 좀 캐주얼하게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캐주얼 같으면서도 역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인터뷰의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들었는데 누가 밥 먹을 때 슬리퍼를 신고 이제 약간 격식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왔다고 그걸로 감점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식사 자리도 엄연한 인터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사실 긴장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실 온캠까지 왔다는 건 마지막 파이널 3명 중에 누가 뽑혀도 실력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온캠의 좀 다른 목적은 다른 교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는 거라고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본 지원자들은 대부분 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답이 안 넘어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래도 너무 안 먹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뭐를 먹긴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그 저녁 식사 자리다. 그러면 이렇게 랩톱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면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전이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허기지면 조금 먹는 그런 걸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도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덜 긴장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사실 저는 온 캠퍼스에 가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 네. 너무 그 디쉬를 정말 접시를 깨끗하게 비워서 되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치를 보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나. 사실 뭐, 설치 커미티가 질문하는데 잠깐만, 나 요거 조금 더 설명할게. 나중에 그게 되게 재밌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재미있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 속으로는 아, 정말 특이한 캐릭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금 예상해 봅니다. 사실 그 학교 떨어졌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게 준비를 진짜 잘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기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기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 당연히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적시적소에 정말 필요한 질문과 답을 참 잘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연구 분야가 저랑 뭐 똑같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은 헬스 커뮤니케이션 쪽이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무슨 연구를 했는지 완전 꿰차고 있더라고요. 뭐, 막 완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좀 놀랬고, 그리고 저는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교수님이 저희 과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이제 하이어가 돼서 꼭 한번 얻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이제 CV 봤을 때 연구 실적도 굉장히 좋고 포텐셜이 어마어마했던 친구라 좀 마음이 일단 갔었고요. 학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궁금한 질문들이 무척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진짜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었죠.
반면에 다른 한 지원자랑도 제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근데 이 친구는 준비를 안 해도 진짜 너무 안 했더라고요. 절실하지 않다는 게 바로 느껴졌고, 모르죠. 다른 데서 오퍼를 이미 받았는데 그 오퍼를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타우슨이 이미 인터뷰가 잡혔으니까 그냥 저 와봤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했고, 아니면 뭐 그 친구가 막상 와보니까 타우슨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난 대충 할랜다.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유가 뭐가 됐든 저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온캠프까지 와서 불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맘간대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뭐든지 꼴리는 대로 일할 확률이 왠지 높을 것 같아서 그냥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눈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낀 거를 다른 패컬티들도 사실 그렇게 느꼈고요. 그 지원자에 대해서는. 그걸 당사자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